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인벤티지 랩인데요. 어제 사실 작성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뭐 발표한 게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일라이 릴리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유행이 그거죠. 그 좀 편하게 약을 먹을 수 있는 거.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아도 자주 안 맞거나 주사보다는 경구용 그 먹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유행인데 거기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지속형 주사제 그거에 이제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와갖고 오늘 상한가를 쳤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뭐 금방 이제 상한가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회사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또 글로벌 제약사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어, 저번에 이제 D&D 파마텍도 그렇고 시총이 작아도 공부해 보면 와 회사가 좀 잠재력이 있네. 시총이 커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오기는 와요. 근데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는 저도 오랜 습관이 있어갖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공부 차원에서 올리기는 하는데 뭐 내용은 사실 분명히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플랫폼 기술이 인벤티지 랩의 약자죠. 드러그 플루이딕, 진 플루이딕 두 가지인데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으로 약물의 초기 과다 방출을 억제하고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여 투약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사를 자주 안 맞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 이런 거가 발달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편한 거. 그 지인 플루이딕은 유전자 치료제 및 mRNA 백신에 적용되는 LNP 제형화 플랫폼으로 CDMO 서비스 및 LNP 제조 장비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IVL 드러그 플루이딕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인데 주사 한 번으로 1개월 이상 효과 지속되게 만드는 시간 컨트롤러다. 뜻이 매우 얇은 미세관에서 액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다. 볼펜 잉크보다 훨씬 얇은 튜브에서 약물 용액을 미세하게 조절해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지속이 오래되는 거죠. 약물이 체내에 들어가서 너무 빨리 나오지 않도록 천천히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롱 액팅 인젝터블 베이스드 온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일반 주사제는 맞자마자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갔다 금방 떨어진다. 근데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쓰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투약 주기를 1개월에서 2개월부터 6개월까지 늘린다. 환자 편의성, 복양 수능도, GLP-1, 탈모, 치매, 비만 치료제까지 다양한 약물들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랑 관련된 거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데 경구용이거나 그 지속 기간을 늘려갖고 일주일 맞을 거를 2주마다 맞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테마를 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 플루이드이라는 건데 mRNA 백신이나 유전제 치료제를 몸에 잘 전달하기 위해 아주 작고 기름 방울 같은 입자를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LNP라고 하는데 리퀴드 나노 파티클이다. 그 지질, 기름으로 만든 초소형 캡슐이다. mRNA 등을 쌓아서 몸속에 넣어주는 택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택배를 균일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조절하는 기술이 제형화 플랫폼, 독자적인 기술이고요. CDMO, 다른 제약 회사들을 대신해서 개발 제조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이
제형화 플랫폼이 있어갖고 LNP 기술. 그래서 실제 활용은 화이자, 모더나도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mRNA 백신도 모두 LNP로 전달되고 인벤티지 랩은 이 LNP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장비까지 보유하고 있다. 상업화를 준비 중이고 LNP가 뭐냐? 리퀴드 나노 파티클, 지질, 기름 성분인데 나노 크기다. 10억분의 1 미터. 파티클은 입자고요. mRNA 백신이나 유전자 치료제를 몸속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운반 장치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LNP가 왜 필요하냐? mRNA는 물에 약하고 그냥 넣으면 몸에서 바로 파괴된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매우 불안정하니까 LNP가 싸서 보호해준다. 그게 택배라고 하는 거죠.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LNP가 세포막과 결합해서 안으로 밀어넣어준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mRNA를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공격하는데 LNP가 위장막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달한다는 거죠. 보호 전달 방출 기능까지. 세포 안에서 캡슐이 터져서 내용물 방출을 한다. 근데 그 LNP의 구조는 네 가지 지질로 구성이 되는데 이완화 지질, mRNA와 결합해서 세포 내 방출을 한다. 콜레스테롤, 안정성 강화, 인지질, 세포막과 유사해서 융합을 쉽게 하고 PEG 지질, 수명을 늘리고 면역을 회피한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로 섞여서 약물이 잘 전달되는 거죠. 물에 녹지 않고 물에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그래서 PEG 지질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한도 끝도 없어갖고요. 그 mRNA는 설계도인데 LNP는 그 설계도를 감싼 보안 택배 상자다. 택배인데 택배 보안을 해주는 거죠. 보호를 해주는 거. 목적지 세포에 정확히 배달한 뒤에 안에서 열리고 단백질 생산이 시작된다. mRNA 치료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LNP가 필요하고 실제로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도 LNP 덕분에 작동했다. 그래서 LNP 제조는 근데 누구나 가능하지는 않다. 입자 크기 균일도 안정성 조절이 고난도 기술이고 mRNA 보호와 세포 투과 효율의 균형이 필요하고요. 정밀한 공정 설비 및 제형화 기술 필수. 항상 양산하고 이런 게 이제 수율이 나오고 이런 게 쉽지 않죠. 단순 LNP 조합은 가능하지만 약물 전달에 적합한 LNP를 일관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가 떠오르죠. 전기차도 초창기 때 이게 이제 양산은 쉽지 않다. 뭐 만들 수는 있어도. 그래서 모더나도 자체 LNP 기술이 있고 화이자, 바이온테크는 이제 특허 기반 활용했고 큐어백 나스닥 회사예요. 뭐 인벤티지 랩 그리고 ST팜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의 차별점은 제형화 기술이다. mRNA 보호하고 전달 효율, 안정성 균형 가능. 이 제형화가 쉽지 않죠. 자체 장비는 핸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LNP 제조 자동화 장비 CDMO 용도고요. CDMO 용량은 큐라티스 GMP 공장을 인수했다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요. 수요 대응. 국내 제약사 mRNA 유전자 치료제에 위탁이 가능하고 실제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핸디진 시스템은 연구 단계부터 비임상, 초기 임상 시료 생산 전까지 지원하는 LNP 제조 장비로 약 100mm 나노미터 크기의 균일한 나노 입자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공정과 후공정을 통합하여 스케일업이 용이하며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진 플루이딕의 기술은 요약하면 mRNA나 유전자 약물이 몸에서 깨지지 않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포장해 주는 기술이다. 택배인데 이렇게 잘 포장까지 해주는 그래서 내용물을 보호까지 해주는 택배 기술이다. 그리고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장비와 CDMO 외주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회사가 인벤티지 랩이 그 리퀴드 나노 파티클이 이렇게 뭐 mRNA를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mRNA 백신은 뭐냐? 면역을 훈련시키는 설계도를 전달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했을 때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다. 이 설계도를 주사하면 몸이 바이러스 흉내 단백질을 만든다. 면역세포가 훈련받음.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이랬고요. mRNA 자체는 금방 분해된다. 안전하고 빠른 생산, 변이 대응 빠르다. 기존 백신과 완전히 다르게 몸이 스스로 면역 물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 그래서 mRNA라는 단백질 설계도를 넣어주면 면역 물질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mRNA는 뭐냐? M은 메신저 RNA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파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걸 만드는 코드를 mRNA로 만들어 주입한다. RNA는 또 뭐냐? 유전자, DNA 정보를 복사해서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게 해주는 메신저다. 그래서 작동 방식은 mRNA를 LNP에 싸서 주사하면 이제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mRNA를 우리 몸 세포가 해독해서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설계도가 들어간 거니까 바이러스 단백질 흉내를 세포가 직접 만들어냄. 진짜 바이러스는 아님. 면역세포가 이 단백질 보고 훈련해서 항체 생성해서 기억세포 형성. 이후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미 훈련된 면역이 방어를 한다. 그 기존 백신과 뭐가 다른 거냐? 기존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설계도만 주입을 하고 제조 속도가 수주에서 수개월로 매우 빠르다. 변이 대응은 느린데 빠르게 수정 가능하고 안정성은 감염 위험은 없다. 체내에서 분해된다. 그러니까 백신보다 좋은 거죠. 감염 위험 없고 빠르게 개발 가능하고 생산 단가 낮으니까 대량 생산이 되고 변이 대응이 유리하다. mRNA만 새로 설계하면 또 새로 이제 변이에 대응을 하는 거죠. 단점 과제는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스터가 필요하다. 면역 지속력이 짧을 수 있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 백신이 왜 3차까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LNP 기술력 없으면 근데 상용화가 어렵다. 그래서 인벤티지 같은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몸에 바이러스를 넣지 않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만 줘서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물질을. 왜 LNP 기술이 mRNA 치료제 백신의 필수인가?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mRNA는 몸속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인체 내 리보뉴클라제 효소에 의해 매우 쉽게 분해된다. 물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며 단독으로는 혈류를 통과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mRNA는 세포 안 세포질까지 도달해 효과를 발휘하는데 mRNA 치료제는 세포 내부에서 번역되어 단백질을 생성해야 작동한다. 그래서 단순히 혈류에 mRNA를 투여한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운반용 캡슐인 LNP에 싸서 가는 거죠. 운반 트럭이다. 다른 약물 항암제에도 LNP가 필요한가? 기존 약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약물, 알약, 정맥주사 등은 단백질, 저분자화물, 항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안정성과 투과성이 있다. 타이레놀 항생제 대부분의 항암제는 LNP 없이도 혈류나 세포에 도달 가능하다. 특정 신약, siRNA, DNA 유전자의 치료 등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화학합성 항암제는 필요가 없고 단백질 치료제도 대부분 필요가 없다. 그래서 mRNA는 세포 내부 전달이 필수이기에 LNP는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앞에서 다 언급을 했고요. 이유는 기존 대부분의 약물에는 필요가 없지만 유전자 기반 차세대 치료제에는 LNP가 점점 더 많이 쓰일 것입니다. 향후 mRNA, siRNA, DNA 치료제가 확장될수록 LNP 기술의 수요와 가치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벤티지 랩이 좋은 거죠.
그 essential for delivery. 그러니까 LNP가 이제 전달에 필수다. 이제 도식화를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때 또 한번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현재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mRNA가. 뭐 희귀약이나 희귀병이나 뭐 이렇게 비만 치료제나 이런 데나 쓰이겠죠. 왜냐면 병원은 보수적이니까. 그리고 뭐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과는 또 그런 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이제 미래 가치를 보는 거니까 RNA가 뭐냐 한번 이제 궁금해서 리보 헥산인데 유전자 정보 DNA를 복사해서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게 해주는 메신저다. DN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 정보 저장소다. 하드디스크라고 하면 RNA는 USB 메모리다. DNA에서 복사해온 메신저다. 단백질은 실제 기계와 부품에 해당하는 거다. RNA 설계도대로 만든 결과물이다. 그 비유를 해보면 DNA라는 거는 건물 설계도 원본이고 RNA는 복사해서 현장에 들고 간 도면이고 단백질은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다. DNA, RNA, 단백질. RNA의 역할 핵심은 DNA 핵 속에 있음. RNA가 핵에서 DNA 정보를 복사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면 세포의 리보솜이 RNA를 읽고 단백질을 조립을 한다. 결국 RNA가 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리보솜은 또 뭐냐? 단백질 합성 기계다. DNA가 mRNA가 되고 리보솜이 단백질로 되는 거죠. 그래서 mRNA를 읽고 그 정보대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의 최소 단위가 아미노산이고요. 그래서 모르는 걸 조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메신저 RNA는 단백질 만들기 위한 설계도고 tRNA는 아미노산 단백질의 가장 작은 이제 단위인데 아미노산 운반해주는 트럭이다. 트랜스포테이션의 약자인 것 같아요. rRNA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다. 리보솜 구성 성분이고 siRNA, miRNA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 스위치다. 그래서 mRNA는 건축 도면이다. 그 tRNA는 벽돌 자재 실어 나르는 트럭이다. rRNA는 건설 현장 실제로 조립하는 기계고요. siRNA는 miRNA는 이 건물 지침의 혹은 시작 이렇게 컨트롤하는 관리자다. 그래서 RNA는 단순한 유전 정보의 전달자 그 이상으로 단백질 합성의 각 단계마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현대 유전자 치료제, mRNA 백신, siRNA 기반 신약 등에 직접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조절은 생명체가 필요한 단백질을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양만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요거 관련해서 그 siRNA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 조절을 왜 하냐? 우리 몸에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지만 모든 세포에서 항상 다 켜져 있으면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낭비다. 아플 때도 또 쓰고요. 간 세포는 간 효소 유전자만, 근육 세포는 수축 단백질 유전자만 활성화된다. 그래서 뭐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고, 그래서 RNA 기반 신약 개발 분야는 폭발적 확장 중이다. 백신이나 뭐 고지혈증, 뭐 면역 조절, 암. 근데 이제 약간 먼 미래예요. 백신은 뭐 아니지만 현재지만. 그래서 LNP는 RNA 보호 운반 전달의 세발자 역할이다. 포장 박스 플러스 드론 택배다. 그 RNA 기반 신약 개발이 폭발적 확장 중인 이유는 개발이 속도가 빨라요. mRNA 서열을 바꾸면 신속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고 표적이 정확하다. 유전자 레벨 조절 가능하다. 억제하기
하거나 증가해서 플랫폼화가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질환에 모듈식 적용이 가능하고 전달 기술이 이 LNP 기술 덕분에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증명을 했죠. 실적으로 코로나 백신, 모더나, 그리고 메이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고가 치료에 적합하다. 희귀 질환 등 고부가가치 치료에 적합하다. 그래서 RNA 치료제가 확대된다는 것은 LNP 플랫폼 기업의 미래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유전자 치료제는 뭐냐?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는 코드 수정이다. 유전자의 정상 기능을 하도록 새 설계대를 넣는 거다. mRNA. 그러니까 LNP가 필요하겠죠. 고장난 세포에 새로운 유전자를 넣어서 단백질 생성을 정상화하고 질병을 치료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에 활용을 하고, 핵심은 DNA 수준 문제 해결이다. 완치 가능성 있는 치료제다. 유전자 치료제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다 이제 약간 꿈 같은 얘기고, 그 mRNA 백신은 설계도다. 경찰이 훈련하게 만든 도둑사지에 묻힌 전단지를 뿌려서 경찰이 훈련하게 만드는 곳이다. 비유로. 설계도 경찰이 면역수표고요. 유전자 치료는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해서 다시 작동시키는 거다. 둘 다 LNP로 감싸서 주입한다. 그리고 mRNA 기반이어서 몸속에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를 직접 넣고, 생물 기반이 아니라 공정 기반이다. 유전자 치료제 전부에 LNP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특히 비바이러스 전달 방식에는 LNP가 거의 필수고요. LNP가 필수인 이유는 비바이러스 방식일 때 뭐 DNA나 mRNA는 크고 세포박을 통과하기 어렵고 혈액 내에 뭐 뭐죠? NSA 이런 거에 빠르게 분해된다. 근데 LNP는 보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쳐갖고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고, 또 좀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 알아봤는데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